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남 정치권에서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당의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미칠 파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이 오늘 광주에서 첫 재판을 받았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고개를 떨구면서도 재판은 대구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한국민주주의전당 설립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광주와 서울, 마산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 삼각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목표로 정치 세력화 구상을 밝히면서 호남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정치 세력화 구상을 밝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진영 관계자는 모든 선거구는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곳은 호남, 급해진 쪽은 민주당입니다. 안철수 세력은 상대적으로 승산이 높은 호남에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탈 세력의 규모라든가 이탈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안철수 신당의 향후 우리 지역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김효석 전 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배를 갈아탈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는 광역 의원도 여럿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계기로 호남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정계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 구상에 대한 평가는 처지와 시각에 따라 갈렸습니다. 신당의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높인 반면에 민주당은 앞으로 미칠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조는 전보다 단호했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지향점은 창당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진위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과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틀보다는 어떤 새로운 틀 속에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추진위 출범과 순회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 세력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쪽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야권의 분열, 특히 민주당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호남이 분열되고 민주개혁 세력과 지지층이 나뉘어 여당 독식을 고착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클 가능성이 있어 신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수십 년 된 민주당의 역사와 탄탄한 조직력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람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의 파장을 축소 전망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처지와 시각에 따라 정치 세력화 구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기대하는 쪽도 견제하는 쪽도 다가오는 대결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47.2%까지 상승해 10월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바이러스로 감염됐을 경우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여수 엑스포장 활성화의 기본 전제인 내년도 개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장기 임대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박람회장에 대한 재투자로 연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람회장 매각에 방점을 두고 개장 없이 유지, 보수만 해도 된다며 이에 필요한 89억 원을 정부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해수부 등은 매각을 위해선 개장을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증액에 나선 상태. 현재 국회에 50억 원 추가안이 올라갔지만 다음 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모두 확보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재개장하면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방치된 상태에서는 이게 매각이 힘든 상태거든요. 개장을 위한 비용이 확보돼도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해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각 일변도에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남은 대안은 박람회장 장기 임대입니다. 하지만 장기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들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정부 선투자금 환수가 맞물려 있어 박람회장 재투자로 연결되긴 쉽지 않습니다.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일부 쓰이겠죠. 저희는 또 기본적으로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는 그거를 위해서 또 적립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은 민간 기업 눈치 보기에 달려 있거나 정부 방침의 변화를 기다려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도 박람회장 매각 대금을 포함시켰습니다. MBC 뉴스 권한기입니다. 10년이 넘게 풀리지 않았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결국 광주와 서울, 마산 등 세 곳에 분산돼 건립됩니다.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가 빠지지 않게 돼서 광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고 민주화 운동을 전시 기념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삼각축으로 건립됩니다. 대상 도시는 5.18 정신을 간직한 광주와 4.19 혁명의 진원지 마산, 그리고 서울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광주유치위원회, 마산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의 건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 건립되는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국제 교류의 역할 등등을 통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이 현장으로서 광주는 아주 유력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시설 부지는 내년에 광주 교도소가 북구 삼각동으로 옮기고 난 뒤 해당 부지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18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도소 시설을 보존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기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당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빛 4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에서 결함이 발견돼 한수원이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빛 원자력본부에 따르면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 4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에서 6개의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 방식은 결함 부위를 더 쉬운 용접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당초 내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은 수리 일정이 더해지면서 10일에서 20일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학년 대입 정시 모집에 대비하기 위한 입시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EBS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요 대학별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현직 진학 담당 교사들이 직접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 진로 역량 개발 검사와 정부 학자금 지원 안내 등이 부대 행사로 진행되고 내일 오후에는 입시 전문 강사가 정시 지원 전략을 설명합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이 광주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면서도 광주에서 재판받기가 싫다며 사는 곳인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숨진 중학생 고 김원봉 군의 시신을 홍어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20살 대학생이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인 이 대학생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변호인이 나서
나이가 어려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유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며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대학생은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을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재판부에 관할 위반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광주에 살고 있고 인터넷 범죄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광주도 포함된다며 재판이 광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면 광주에서 앞으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지만 법원 이송이나 관할 위반 선고를 내리면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장재용 판사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베 대학생이 유족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 전 의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06년 5.3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최 전 의원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특별당비 납부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보선군 보성읍의 한 교차로에서 43살 신모 씨가 몰던 택시가 먼저 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정차했던 아반떼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31살 이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택시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택시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광 전기자동차 주식 사기 혐의로 에코넥스 대표 59살 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소 씨는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원천 기술을 넘겨받지 못했으면서도 넘겨받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000명에게 주식을 팔아 5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소 씨의 출금 내용을 분석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공무원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햅쌀로 무리를 빚은 지역 농협들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은 쌀을 햅쌀과 섞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해남 옥천농협. 조합장이 최근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농협 측은 어려워질 내년 농협 살림을 위해 조합장과 상임이사 월급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성과금 삭감 등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장, 상임이사 연봉을 50% 감축하고 직원들도 급여를 일부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사퇴로 조합장 선거 등이 남아있지만 쌀 부정 유통과 관련된 비상대책위 구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막힌 판로를 뚫기 위해 지인들을 상대로 쌀 판매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농협 측은 한눈에 반한 쌀 등 고가의 쌀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 신뢰 회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통공사, 농협 하나로마트, 소비자단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충분하게 위대한 점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년 묵은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팔아오다 적발된 해남 황산농협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소비자와 조합원들에게 실망시켜드린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황천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위협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주변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생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나주시가 혁신도시와 축산단지 주변 악취를 측정한 결과 종합판전 5등급 수치가 나왔습니다. 곡성군이 자원봉사자들과 손잡고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곡성 디림돌 봉사당 자원봉사자 250여 명은 지난 26일부터 농산물 공장에 모여서 김장김치를 담근 뒤 직접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가정 등에 김치를 배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세대는 저소득층 340여 세대와 장애가정 132세대 등 모두 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MBC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의 극장판이 개봉했습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리처드 용재 오닐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올해 국제 에미상 예술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 오케스트라의 극장판은 광주극장과 CGV에서 개봉해 상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수용자들의 시청 패턴이 달라진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근 시청자들이 제 시간에 시청하지 않고 홈페이지 다시 보기나 유튜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청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에 선정된 광주 MBC 5.18 연속 기획보도 33년 전 오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YMC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33년 전 오늘을 기획보도한 김철원 기자와 강성우 기자가 상패를 받았고 KBC와 CBS, 광주매일, 시민의 소리와 강진일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열린 언론문화제에서는 홍세화 씨와 김용철 변호사, 개그맨 노정열 씨 등이 나서 사실이 정의다라는 주제로 지역 언론의 현 주소와 미래, 권력과 언론의 관계 등에 대해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한말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부자 의병장을 기리는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말 일제에 맞서 부자 의병장으로 활동한 양진여 장군과 양상기 장군의 활약을 조명하고 호남 의병의 애국 정신을 전승하는 데 더욱 노력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두 부자 의병장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 광주와 담양 등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다 검거돼 순국했습니다. 미술품 메세나 운동가 하정웅 선생의 철학을 조명하는 나눔의 미학 전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정웅 선생의 미술품 기증 활동과 제1한국인의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과 하정웅 선생이 직접 그린 미술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39년 일본에서 출생한 하정웅 선생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미술관 등의 만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하며 문화 나눔과 사회복지에 공헌해왔습니다.